정보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세금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마중물의 자금입니다. 네.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제가 장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다양한 나라를 가서 이제 그 창업 시스템을 탐방하고 벤치마킹을 가면 이제 그들 시스템을 보고 우리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들 얘기가 똑같아요. 대부분 나라들이 나도 한국 가서 창업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금액으로 몇 천만 원씩 몇 억을 주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많이 줄 것 같죠? 거기 줘봐야 2만 불이 거의 끝이에요. 2천만 원 정도가 끝입니다. 지금 환율로 해봐야 2,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이상 대부분은 아주 낮은 금리의 대출이거나 또는 투자지, 그들은 이렇게 그냥 주는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느냐,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하나는 공간, 말 그대로 저희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자금, 저희들이 알고 계신 국가에서 주는 지원 자금인데, 여기에는 좀 경쟁률이 있죠, 보통. 그냥 낮진 않죠.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16대1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전 이제 서울이긴 합니다. 서울이니까 좀 높죠,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올해 30대1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수치는 올라갈 건 확실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고, 저희가 약간 이제 데이터를 좀 모았을 때 낸 결론은, 올해 확실히 경기가 어렵구나가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수치가 2배 이상이 올라가는 과정은 아니고, 실제로 들어오는 이제 대상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어쨌거나 기회가 되면 다 지원을 해보겠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기조로는 내년에도 이 기조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경쟁률이 내년에도 유사하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올해는 일찍 준비하셔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으면 내년에는 서류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시장적인 약간 이슈들이 요소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투자 지원이 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A씨나 V씨들이 투자를 해주고 팁도 연계까지 해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크게 공간, 자금, 투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왜 키워드가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겠다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제가 과장이 아니고요. 이만큼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걸 내가 다 들어가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 일단 제목에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이 사업화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저건 나한테 무조건 돈을 주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의 한 90% 이상 맞습니다. 사업화는 돈을 준다. 그 다음에 창업교육.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간으로 될 수 있고, 다양한 창업과 관련된 기초 분야를 하는데, 여긴 플러스 알파로 시제품 제작비를 주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창업교육 플러스 알파로 시제품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시제품 제작비가 급하게 필요하거나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면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공간, 보육이 있고요. 제가 이제 공간 보육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반적인 무료로 임대료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이 안에서도 보육 개념으로 마케팅비나 CF 제작비나 이런 비용, 인건비도 있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되는 기관이나 센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기관이라는 부분을 좀 찾으시면 내가 만약에 성격이 좀 맞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저희도 이제 인서울에서 위치가 그래도 그 건대가 나쁘지 않아서 그 인기가 BI가 좀 괜찮긴 한데, 근데 이제 저희 주변에 무료로 하는 센터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서울인데도 무료로 하는 지원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울에서 임대료가 빠지면 엄청나게 고정비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이 돼가고 있어요. BI 센터 중에서.
하지만 대신 저희는 이제 평수를 넓게 드립니다. 네. 다른 데에 비해서. 갑자기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는 넓은 공간을 적당한 비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융자는 이제 이따가 이제 옆방 가시면 저희 이제 정책자금 설명해 주시는 기관에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잘 드릴 거고요. 그다음 멘토링 컨설팅 같은 것들은 이제 특허, 투자, 법률, 세무, 노무까지 해서 전문성 있는 예, 답을 내주는 컨설팅이 있는데 요것도 생각보다 무료가 많아요. 특히 특허 같은 경우는 연초에 특허청이나 발명진흥에 가시면 내가 무료로 특허를 출원까지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고정 예산에서 조금씩 소진해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초에 일찍 가시지 않으면 한 6, 7월 넘어가면 가끔은 원래 7월 그렇게까지 빨리 떨어지진 않는데 7월에 소진되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특허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일찍,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들은 자문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무료로 하시면 예,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직원이 생기고 노무적인 이슈가 생기면 노무사를 만나시잖아요. 일단 노무사랑 앉으면 시간당 15만 원이에요. 예, 그냥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시간당 무료가 아닙니다. 절대 무료를 안 해줍니다. 15만 원입니다. 그냥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네트워크, 말 그대로 그냥 행사 네트워크죠. 뭐 R&D는 이제 기업이 이제 3년 차 정도 이상이 됐을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내가 이런 키워드를 갖고 아는 만큼 사업을 찾고 나한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정부 지원 사업의 또 기조 중에 하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 둘째, 사업자 유무.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업력.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나이는 39세 이하는 청년이고요. 39세 이상 40세부터는 중장년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에 청년 중장년이라는 키워드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사업화라는 게 돈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청년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제목이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보이죠? 청년이 들어갔으니까 39세 이하일 것이고, 사업하니까 어찌됐건 돈을 주고 사업자를 내는 프로그램이겠구나라는 걸 저희는 예, 그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세 이하는, 혹시 여기 29세 이하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29세 이하는 생애 최초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예비 창업 패키지랑 똑같긴 한데, 태어나서 한 번도 사업자를 낸 적이 없고, 대주주인 적이 없고, 사업자 대표였던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 29세 이하의 생애 최초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 조금 더 드립니다. 예. 예, 더 드리고, 어쨌거나 기준이 이제 또 생겼잖아요. 예비보다 낮은 29세 이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쟁률이 조금 낮겠죠. 일반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는. 예, 그래서 이 청년들, 저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80%는 대학생이에요. 예, 현재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유무예요. 자, 이제 사업자가 없으면 저희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빵년, 네, 빵살. 그리고 사업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1년부터 3년까지는 초기 기업이라고 하는 그레이드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 4년부터 7년까지는 도약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 사업자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다 예비는 아니실 것 같은데. 있으세요? 아, 네. 아, 그쵸. 있으시죠. 있으실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최근에도 사업자를 내년에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싶어서 사업자를 냈대요. 그때 말이 이상한 거야. 내년에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자를 냈었다고요? 언제요? 지지난주에요. 아, 제가 이제 너무 그때부터 이제 안타까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는 몰랐대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없으시면 예비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를 내는 순간 그 예비 단계의 그레이드의 권한은 없어졌다. 사업자 내시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죠. 네, 방법이 없습니다. 내버리시는 순간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일단 사업자부터 내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네, 이렇게 저는 외치고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냥 일단 사업자부터 내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내면 안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초기가
13년이잖아요. 즉, 1살과 3살이 싸워야 돼. 근데 사업으로 들어가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붙어야 돼요. 1, 3년 정도의 그레이드 차이면.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예비넷이 솔직히 내신지 얼마 안 되면 거의 빵 사는 날 마찬가지인데 1년 차가 됐다고도 3년 차랑 붙어도 정보지원 사업이 붙으면 게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이 예초도를 다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매출이나 회사 규모가 보이잖아요. 여기는 아이템을 보고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 미래 가치를 보고 평가하는 거고 여기는 요즘 매출 기준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도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억, 20억 정도면 그래도 뭐 안전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50억도 많아요. 심지어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겠지만 500억짜리 기업도 들어. 매출이 500억인데 도약 와서 3억 받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왜 오셨냐고. 기업은 항상 돈에 목마르대요. 네, 그분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이 최근에 그래서 제가 경기가 어려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500억 정도 되는 기업이면 귀찮아서도 안 왔어요. 네, 진짜입니다. 귀찮아서 안 왔는데 지금은 이런 기회가 되고 시장이 보이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빵사를 어쨌거나 사업자가 계신 분도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예비 단계에서 뭔가 딱 그 마중물 개념을 디딤지 못하시면 1, 3년 들어가면 경쟁이 안 되고 굉장히 버티기가 힘든 시장이 됐습니다. 실제로 내년에도 이 기조는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 7년은 도약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너희들 성장 기업으로 가라. 근데 이것도 약간 제가 썰이긴 한데 기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게요. 4, 7년이 전에는 지원 개념으로 지원금이 여기가 1억씩이면 여기 3억을 더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 도약 프로그램 자체가 어쨌거나 제가 정책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돈을 안 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뭔가 다른 형태의 좀 구조가 좀 바뀔 여지가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어쨌거나 정책이라는 거는 오래 다니고 내년에 바뀌고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4, 7년 기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지원을 안 하시면 내년, 내후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이런 지원 사업 체계가 아닌 대출 개념의 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서 어쨌거나 빨리 최대한 기회가 4, 7년이기 때문에 4년차가 되시는 기업이시라면 빨리 지원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그래픽이 어려워졌어요. 자, 근데 세부적으로 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39세 청년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여기 이 프로그램 오늘 운영하고 계신 컴퍼니에도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창업 그레이드에서 하시면 중장년 패키지가 따로 있었는데 중장년도 따로는 아니지만 지금 같이 묶여 있긴 합니다. 네, 있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최대 1억까지 드리는데 자부담이 없대요. 무슨 뜻이냐면 국가는 그래도 내가 너한테 1억을 주는데 너도 다만 얼마라도 내야지. 마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부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부담률이 보통 30%입니다. 제가 1억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부담으로 얼마를 내셔야 돼요? 네? 3천만 원이요? 네, 3천만 원은 맞죠. 근데 그 중에 2천만 원은 현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대표자 인건비로 대응을 가능하고 필수로 10%는 현금을 내셔야 돼요. 그럼 1,000만 원은 반드시 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떤 대표님이 되셨는데 현금 대응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포기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가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하지만 국가에서 그래도 지원하는 만큼의 대응을 하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100% 대응도 아닌 게 저희가 이제 제품을 사고 뭘 하면 부가세를 붙이잖아요. 그럼 110%가 나가죠. 근데 그 10%는 저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계산 없이 저희가 1억을 그냥 드리고 부가세까지 하는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1억 1,000을 지원하는 게 돼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되세요? 어차피 네가 돌려서 받을 돈인데 네가 내인 거예요. 그 돈을 돌려받는 거죠. 부가세는 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1,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예비는 자부담이 없어요. 예, 그게 예비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예, 초기는 자부담이 생겼어요. 3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는 현물, 10%는 무조건 현금 대응을 해야 하고, 기관들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4-7년 데스밸리, 아까 위험은 빠지면 죽어버리는 그 데스밸리의 기업들을 살립니다. 예, 최대 3억까지 드리는데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죠. 하다가 망했어요. 아유,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네, 재도전 패키지가 있습니다. 하시면 여기는 다시 했으니까 여기 좀 가렸는데 자부담분이 25%예요. 예, 현금을 여기는 5%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 좀 줄었죠. 재도전이니까 어려우니까 조금 더 도와줄게. 조금 덜 내도 돼. 해서 여기는 자부담률을 25%로 해서 현금을 5% 빼줍니다. 이게 이제 구조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메인의 그 사업화 지원 방법이고, 요거를 이제 다시 단계별로는 제가 좀 더 나눠드릴게요.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핵심으로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요번 정권에서는 어찌됐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네, 끝까지. 그래서 요런 엄청난 규모의, 네, 500개를 뽑았어요. 단일 프로그램으로 최고입니다. 전국 지역 교관으로 보면 이제 충북 기준으로 20개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권역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이 서울 쓰셔도 되고, 제주 계신 분이 강원도 쓰셔도 되고, 권역이 한계가 없습니다. 그냥 다 크로스가 됩니다. 하지만 뽑는 숫자는 지역별로 이렇게 60개, 5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 4천만 원이고 평균 1,80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도 핵심이 있어요. 자부담이 없어요. 예, 그대로 다 지원금입니다. 근데 이제 분야가 좀 세 가지인데, 로컬 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형, 온라인 셀러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형이 뭐냐면 지역 고유 특성과 자원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가치 창업가. 네, 지금 저희 로컬 개념으로 하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죠. 이게 생각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되게 범용적으로 일부러 해준 겁니다. 다 받아주려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형은 의식주 기반의 생활 양식의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 창업. 네,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는 뭔가 아이디어가 되면 그냥 다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온라인 셀러는 혁신적 창업 아이템, 제품 아이디어를 온라인 기반 창업. 네, 그냥 온라인에 팔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면 안 들어가는 아이템이 거의 없어요. 뭐가 되든 거의 다 됩니다. 저도 여기 평가를 했는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간장게장을 엄청 잘하신대. 강원도 분이셨어요. 간장게장을 잘하시고 맛있게 잘하신대. 그래서 나도 그 비법을 전수받아서 저도 간장게장 그 가게를 좀 더 잘해보겠대. 라고 썼습니다. 사업계획 정말 그렇게 썼습니다.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이 사업에서는 뽑혔어요. 얘는 그런 걸 뽑는 사람, 이거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그런 거, 그러신 분들, 아유, 어렵게 이제 간장게장 잘 파시는데 좀 더 잘 팔아보셔야지. 그래서 갔더니 떡 하시겠다는 분, 쿠키 하시겠다는 분, 뭐, 엄청 다양했습니다. 아무튼, 예. 어쨌거나 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예, 다양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준비된 창업 지원이라고는 하는데, 소상공인은 되게 어찌 보면 되게 낮은 수준의 아이템이고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그레이드가 높지 않아도 뽑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아요. 500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권역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4천만 원이나 1,800만 원이 작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마중물 개념으로서 이런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일반적인 예비 창업 패키지 30대 1에 들이미느니 전 이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각각의 준비된 판단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기관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은 아직 안 뽑힌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한 땀 한 땀 그려낸 건데,
제가 이제 아까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예비는 이렇게 있고, 초기는 이렇게 있고, 도약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권역 베이스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강원, 충청을 봐야겠죠. 네. 요거는 사업자 기준도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소재도 기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저희가 충청도가요, 작년부터 강원도하고 충청도, 재작년이군요.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묶였습니다. 권역 기준이. 원래 강원도 따로, 충청도 따로였는데, 강원, 충청으로 이제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주관기관 2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기본적인 이 지역의 TO 자체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풀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자료에 기반해서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나 충청도가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창업의 지표들이 좋지는 않아요. 예, 그게 조금 계속 이슈로 쌓이다 보니 숫자가 결국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사업자 없으신 분들은 관동대, 한밭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세종, 충북 창경, 요렇게가 예비 창업은 지원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초기 기업들 계시면 관동대, 수자원공사, 한밭대, 순천향대, 이렇게 4개 기관이 초기 창업 패키지 1-3년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약, 4-7년은 수자원공사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대, 충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창업중심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창업중심대학은 뭐냐면 이 예비, 초기, 도약 이 3가지를 다 합니다. 얘는. 다 하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웃긴 게 권역에 묶여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는 다 1개씩인데 얘만 3개예요. 이게 오히려 여기 보면 장점이 됐어요. 그래서 강원대가 있고 호서대가 있고 한남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숨겨진 이슈가 있습니다. 저 안에는 권역에 대한 선발이 50% 이상이 들어있어요. 지역에서 50%를 반드시 뽑아야 돼. 지역만 뽑습니다. 지역만. 말 그대로 맞습니다. 지역만. 충청도에 계신 분들만 뽑고, 뭐 대전에 있는 분들만 뽑고 이런 식으로 충청권에 계신 분들만 뽑는 지역 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운이 좀 발생을 해요. 내가 일반 예비 창업 패키지로 갈 거나 일반 초기 창업 패키지로 갈 건지 창업 중심 대학 권역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대로 갈 건지는 그 해의 분위기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당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제가 이게 창업 중심 대학은 이제 3년 차긴 한데 그 3년 동안의 데이터만 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선택하는 순간에 일단 둘 다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일단 둘 다는 내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하지만 선택은 한 군데서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한 군데만 하실 수 있는 걸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차피 정책이 매년 바뀌어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리면 내년에 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거나 그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도전 패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데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충북권 좀 많죠. 원주, 대전, 세종, 천안, 청주. 여기서 지금 세종은 저희 뒤에 앉아 계신 여기 컴퍼니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이렇게 정리해서 만드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한 땀 한 땀 진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국가가 생각하는 통합정책입니다. 저희가 올해 창업 지원이 줄었다고, R&D가 줄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늘었습니다. 작년에 3조 6천억이었군요. 올해 3조 7천억이었어요. 늘었어요. 줄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줄었다고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준 거에 대한 이슈는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이슈가 생겼습니다. 제가 23년도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3년도 거 기억해 주세요. 요런 금액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융자, 인력, 글로벌 합계 이렇게 해가지고 3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 비슷해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왕창 바뀐 게 2가지가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네? 뭐야? 아니, 뭐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저희 혼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네, 다시 위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글로벌과 인력을 봐주십시오. 인력이 470억이고 글로벌이 865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글로벌이 1100억대가 됐고 인력이 47억입니다. 즉 인력은 10분의 1토막이 났고요. 얘는 얘는 한 1% 이상이 늘었습니다. 전체 금액 기준으로. 200억 가까이 300억 가까이가 늘었죠, 대충. 자, 이런 이슈가 왜 생겼냐? 물론 지금 글로벌 이슈가 있습니다.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어쨌든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 글로벌로 많이 갔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예상했던,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가 인력개발 프로그램이나 인력개발 지원을 얻었는데 내년에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분들은 올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아예 없다. 왜? 전국에서 47억이에요. 이게 나한테까지 올 가망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받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전국에 47억의 자금이 배분이 되면 거의 지역별로 하면 여기 충북, 청주시, 뭐 천안 여기 해도 지역별로 1억도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시고 올해 계획을 잡으셨던 분들은 아예 계획에서 빼시라는 얘기를 제가 매번 드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기조가 있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되고 있고요. 이게 왜 대구로 내려가 있지? 네. 충남인데, 네, 충남이 한 칸이 밀렸네요. 네, 충남이 저희가 천안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네, 순위가 보시면 끝에서 네, 세 번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여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원래 이게 정부에서 통합 공고를 낼 때 모든 지자체 걸 통합해서 연초에 정리해서 내는데 그때 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되는데 좀 많이 날라갔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충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뭐 이 순위는 매년 거의 서울, 경기도는 매년 1등이고요. 1, 2등이고요. 경남도나 부산, 전남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죄송하지만 정권의 영향이 있어요. 광주, 전남, 전주가 여기 있다가 내려갔죠 또. 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좀 그런 이슈들이 좀 계속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충남에 있는 건데 딱 3개, 제가 확인한 건 3개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일회성일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충남 자체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실게요. 이슈를 보면 딱 알죠. 충남 창업 마루나비 저기 그 천안 갤러리 백화점 길 건너편에 있는 농협 건물 네, 거기에 있는 공간이고 입주 공간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 7년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어 분들부터 7년까지 도약 개업까지 다 해당하고요. 여기는 이제 초기 창업자부터 해서 멘토링 공연 지원하고 발굴성 한다라고는 한마디로 입주 공간을 줍니다. 사업은실 주고 여기는 플러스 알파로 잘 보시면 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팁스 운영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이시면 투자까지 됩니다. 네. 여기 빠져있긴 한데 투자 지원도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충남창경이 지금 투자 쪽에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기관이어서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충남에 여기 이제 중장년 저희가 조금 있어 보이시는데 이게 있어요. 중장년 제도역 창업적 40대 조기 퇴직자 및 베이비 부모 시대의 은퇴에 대비한 중장년 기술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장년 질매 질의 탈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나이를 정확히 해줬어요. 40대부터 64세에 창업을 하셨거나 3년 이하, 그러니까 초기 기업이거나 예비 기업이시면 가능하다. 근데 접수일이 4월 말이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올해는 접수가 끝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창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이들 와주셨네요. 우선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자금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출 바우처, 제조 바우처 이런 요거는 이제 보조금 사업들이에요. 지금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투자 사업도 있는데 융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이제 그 직무 관련된 연수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 연수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사업 순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어떤 용도의 자금이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선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장 큰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기업과 관련된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신다, 이런 것들 막 이제 길 가다가 보시면은 공장이나 회사 많은 데 가면 현수막 막 붙여놨잖아요. 뭐 시설자금 50억, 뭐 운전자금 5억 한도, 금리 2% 이렇게 준다고.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안 좋게 저희가 표현하면은 이제 뭐 브로커 혹은 뭐 컨설턴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도와주시는 거죠. 대신 이제 어떤 수수료나 이런 거를 받고 도와주시는데 저희 쪽이랑 이제 연결을 해주시는 거고, 그런 분들이 연결을 해주는 대부분의 자금이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 이름은 생각보다 이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가장 큰 중기부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금으로서는 연결되실 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자금이 이제 대상이 되느냐? 보통 이제 저희 중진공 소개 이후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와서 사업 안내를 드릴 건데 거기에 대한 용어 정도를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자금, 운전자금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시설자금이라고 하면은 사업에 쓰시는 뭐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계 같은 거 필요하실 거고, 그리고 사업장을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자가 사업장을 확보하고 싶어. 그럴 때 사업장 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건축이고 이거는 그냥 매입하실 때 이런 것들을 시설자금이라고 하고, 운전자금은 전반적인 그런 자금이에요. 원부자재를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광고 마케팅비나 뭐 인건비, 그런 외주와 관련된 뭐 수수료 비용들, 그런 거를 이제 다 운전자금이라고 하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 회사 운영에 필요하신 자금이면은 기본적으로는 다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이제 뭐 전반적인 뭐 저희 자금의 내용인데요. 이번 연도는 창업 초기 기업에 이제 중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산 전체 중에 창업 기업에 많은 비중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나 창업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요즘은 많이들 아시는데, 창업이 막 설립한 지 1년 내를 창업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법에 가시면은 설립한 지 7년 미만의 기업을 다 창업으로 하고 있으세요. 물론 세부적인 조건은 다 있지만 설립하신 지 7년 이내다 그러면 다 기본적으로는 창업기업에 해당하시고 창업과 관련된 혜택을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은행 가시면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뭐 어떤 상품도 있고 뭐 저런 상품도 있고, 상품마다 막 금리도 다르고 조건도 다 다른 것처럼 저희 기관에서도 사업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이름도 막 언뜻 봐서는 이름으로서는 유추도 안 되는데, 우선은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무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세부 내용과 관련된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직접 읽어보시고 조건을 맞춰보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다 달리하고 금리나 조건들을 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제일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곳으로 잘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 사업 종류를 이제 좀 뽑아봤습니다. 요거 2024년도 저희 기관 전체의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게 4조 9천억입니다. 4조 9천억이고 창업자금에 보시다시피 이 중에 2조 2천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성장 기반자금이라는 요거는 창업기업이 아닌 기업들, 요게 한 1조 7천억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규모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이제 그 은행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한 뭐 5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신청이 막 몰리진 않았는데 한 2, 3년 전서부터 해서는 엄청 많이 신청이 좀 몰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금리에서 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사업 종류가 여기 있죠.
그래서 사업 종류별로 금리가 다릅니다. 보통 은행을 가시면은 우리 신용 등급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금리가 높고 신용 등급이 좋으면은 금리가 낮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은 적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별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창업기업에 해당하시면은 2.3에서 2.8% 정도 금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설 자금을 우리가 쓰신다 그러시면은 여기서 한 0.5에서 0.3%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뭐 신성장과 기반 자금, 뭐 수출과 관련된 자금 이런 거는 2.7에서 3%. 그리고 가장 높은 금리 등급에 해당하는 뭐 긴급 경려 안정 자금이나 7년 초과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한 3%에서 3.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그 중진공 자금 신청 절차는 모든 거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정책 우선도를 평가를 합니다. 정책 우선도라는 거를 제가 1차 심사라고 그 이름을 조금 써봤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이 정책 우선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1월이나 2월에 월에 한 번씩 신청을 받는데 엄청 많이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제 월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는 100개 미만인데 1월달 같은 경우는 1000개사가 넘고요. 뭐 2월달, 3월달 갈수록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우선도라는 거를 정해두고 우선순위를 딱 골라요. 모든 거는 이제 점수로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제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뭐 고용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수출을 했는지, 나라에서 중점을 가지는 그런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1차 심사를 해서 이제 그 2차 심사 대상을 뽑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차 심사가 보통 생각하시는 기업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를 통과하시면은 그때 이제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좀 중요한 그 융자 제한 기업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런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은행처럼 신용 등급이 낮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없고요. 대신에 최저 등급,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한 최저 등급인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언뜻 찾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최저한의 선을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 중이거나 그리고 뭐 옛날 말로 치면은 신용불량이죠.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들이면은 신청이 있다 제한되신다. 그리고 저희가 또 뒤이어서 설명하실 기관 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둘 간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게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놨어요. 그게 업종마다 다른데 보통은 5인 미만 업종들 그리고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10인 미만의 기업분들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데 일단 저희 중진공에서는 소상공인 일단 지원 대상이 아니세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뒤에 가서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한 사례를 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 쪽에 신청이 안 되시는 대상 업종이신데요. 아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불건정 영상 게임기, 도박 게임 장비 이런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건설업도 여기는 안 계실 거고 담배, 주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청해서 제한이 되신다 보시면 되고 융자 업종 운용이 예외입니다. 일단 제조업이시면은 소상공인이 신청이 가능하세요. 일단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이시면은 소상공인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분야라는 거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는데 뭐 환경 관련된 것들 그런 업종에 해당하시면은 그린 분야인 경우는 소상공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분야에 대한 설명은 저희 공고문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절차는 설명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현수막 그 컨설턴트 분들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해주시는 거는 뭐
딱히 없습니다. 저희 쪽으로 바로 연락을 주셔도 전혀 차이점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은행에서 상품으로 비유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 요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이제 저희가 창업자금이라고 하는 아까 제일 큰 예산이 배정된 거, 요거는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아까 사업 개시를 7년 미만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해당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요 자금 대상이 다 되신다. 그리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요거는 지금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창업자금이랑 요건은 거의 비슷한데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대표님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는 요 청년 전용 창업자금이 신청이 가능하시다. 요건 특별하게 2.5% 고정금리입니다. 요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랑은 다른 거예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요거는 이제 뭐 특허나 실용신안,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좀 사업화를 해보고 싶다 할 때 신청하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창업기업이신데 이것도 되고 창업기업에도 해당이 되셔. 그러면은 해마다 다른데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좋으시고 보통 이게 더 유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수출과 관련된 자금도 있으세요. 이거는 뭐 수출액이 1불에서 10만 불 미만이면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라는 사업으로, 그리고 10만 불 이상이신 경우에는 수출기업 글로벌화라는 사업으로. 그래서 뭐 이름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출 기업이시면은 이런 거에 대한 또 기회가 있으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력이 7년이 넘어가시는 분들,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창업자금만 업력이 제한이 있고요. 다른 건 업력에 제한이 없으신데 뭐 수출도 없으시고 지식재산권도 없으시고 나는 업력이 7년이 지금 넘어간다. 그러면은 신청하실 수 있는 자금이세요. 그래서 신성장 기반 자금이라고 해서 업력이 7년이 넘어가는 기업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금리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제일 높은 그 자금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한 3%에서 한 3% 중반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너무 세부적인 내역 사업들이라서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잘 안 팔리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도약 지원 자금에서 재창업, 이제 현재 창업 기업이신데 과거에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하신 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막 이제 저희가 사장님 폐업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되게 답을 좀 피하세요.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폐업도 경력으로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폐업을 하시고 재창업을 하시는 경우 이 제도약 사업에 하실 수 있다. 물론 이제 폐업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만 하셨던 경우, 그런 경우는 안 되시고요. 좀 실질적인 영업에 실적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이제 딱 들어보면은 왠지 회사가 조금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신청하고 싶은 느낌의 자금인데요. 사실 이거는 예산도 제일 적고 금리도 비싸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차요. 그래서 권해드리지는 않는 자금입니다. 근데 이제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요거를 이제 뽑아왔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자금인데,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일단은 크게 보면은 창업기업이시면 창업자금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년이 넘으시면은 신성장갑 기반자금 신청하시면 되고, 수출이 있으시면 수출자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 혹은 내가 다른 예산이 되는 게 예산이 다 소진이 됐다,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하시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조금 추려봤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기업 규모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 뭐 이제 막 전화 문의 주셔가지고 얼마나 대출이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이제 제가 그런 질문 받을 때 답변이 되게 난감해요. 저희가 막 은행 가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얼마 대출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은행원이 답을 못 하잖아요. 전혀 가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 이런 매출액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기업 신용도가 아까 제가 최저한의 기준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보기는 보고 그 다음에 현재 대출을 쓰고 있으신 금액을 또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운전자금의 경우는 기업 규모의 매출액의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를 한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창업기업분들이 이제 막 창업한 분들의 경우는 매출액이 몇 년간 올라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 경우에는 물론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고, 뭐 매출액이 50억인데 3분의 1이면은 그러면은 뭐 15억이 되느냐, 그런 것도 뭐 당연히 아니겠죠. 현재 대출한 금액이나 이제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로 이제 계략적인 기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대출 금액과 기업 규모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현재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중진공의 대출을 연속해서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중진공의 대출이 연속으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좀 불리함이 크실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도 저희 중진공에 처음 신청을 한다 그러면 조금 많이 문턱이 낮게 좀 자금을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전국에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조직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관할 구역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보시면 충남지역본부에서 왔는데, 이제 관할하고 있는 데가 천안, 서산, 아산, 당진, 예산, 태안, 홍성이에요. 여기에 속하신 곳은 무조건 충남지역본부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세종, 공주 이쪽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세종지역본부로 하셔야 돼요. 요거는 신청하실 때 주소를 치면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자금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는데 조금 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특징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희 중진공 자금에 대해서. 일단 저희 중진공 자금은 융자고요. 융자인데 저리 융자입니다. 은행에서 받으시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직접 대출로 저희 같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융자기관은 또 소진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직접 대출을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이제 보증기관이나 이런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런 건 이제 보증서를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보증서도 실제로 대출이랑 똑같아요. 그 보증서 가서 은행에서 대출하면 대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차이점은 보증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증료하고 은행의 이자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두 군데 업무를 보셔야 되는 부분. 요즘은 이제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료가 엄청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장점이 있고, 대신 이제 저희는 직접 대출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모든 자금들의 금리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내일 또 이제 뭐 IR 행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다른 분들이 오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벤처 투자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 지금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융자나 투자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좀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기타 사업에 대해서 또 추가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부분입니다. 요즘은 많이 조금 일반화가 됐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 사업이 이제 나온 지가 조금 돼서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를 조금 익숙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수출 바우처라는 거는 막 바우처 쿠폰 이런 거잖아요. 여기 선정이 되시면은 보조금을 바우처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출 바우처 사이트에 가시면은 일종의 사이버머니처럼 돈이 꼽혀요. 우리 계정에. 그러면은 그 바우처라는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 가시면은 메뉴판이 있거든요. 그런 메뉴판에 막 이제 이런 막 번역하는 회사, 뭐 브랜드 뭐 이렇게 개발해주는 회사들, 동영상 만들어주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회사 소개를 쭉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메뉴판에서
마음에 드는 기업을 골라가지고 우리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우처 받으시면은 그 업체들하고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사업이고, 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거는 다 그런 거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수출이 붙었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수출을 보통 하시는 비중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수출은 안 하시지만 홍보 광고, 홍보 동영상 이런 거 다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기부 수출 바우처에는 내수기업, 이게 사업 단계인데 내수기업 단계 보시면 수출 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이잖아요. 그 수출 실적이 없어도 일단 참여는 하실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거는 아까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고 보조율이 기업 부담금을 100%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부담금 일부 내셔야 돼요.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면은 국고 보조율이 70%이기 때문에 회사 자부담 30%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보조금 이렇게 받으시고 이런 거에 이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관련된 거는 수출을 어쨌든 계획하고 있는 활동의 일환이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바우처가 뭐예요? 이런 온라인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거다. 그 사이트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 안에는 분야별로 선정된 2000개의 수행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우리 여기 네이버 가서 검색하시면은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6월 달에 신청 이번에 2차인가 3차 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이번에 하실 계획이 있다, 이제 뭐 디자인 하셔야 되고 브랜드 개발 하셔야 되고 동영상 광고 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한번 신청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6월 중 공고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혁신 바우처, 또 이름에 또 바우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플랫폼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혁신 플랫폼, 혁신 바우처 검색하시면은 혁신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아까처럼 바우처를 주고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형의 사업이고요. 요거는 뭐 요것도 여러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제가 예시로 지역 자율형 바우처 하나 뽑아왔습니다. 요거는 중소기업이시면 하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조업만 되는 사업이신데 다른 유형의 사업도 있으세요. 이게 기수마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공고가 다르게 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혁신 바우처는 제가 이번 주에 공고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세부 지원 프로그램이 아까 뭐 여기서 보시면은 시제품 제작, 그리고 뭐 지식재산권 관련된 것들, 우리 뭐 제품 만드시고 시험 인증 받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으시거나, 뭐 우리가 뭐 마케팅 해야 된다, 우리 디자인 개발해야 된다, 홍보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마케팅 비용을 쓰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인기가 없는 사업인데요. 연수 사업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연수원이 있는데 뭐 전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꽤 많죠. 그래서 요건 오프라인 연수원들, 학교 같은 개념, 학교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금영 어쩌고저쩌고 재미없는 것 같은 이런 내용들도 있고 재미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연수 연간 일정수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강의 신청하듯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앞에 책자도 뒀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인데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저희 공단에서 최대한 많은 사업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뭐 안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저희 회생 컨설팅 해가지고 이거 이제 회사 이제 마지막에 문 닫으실 때 사실 참여하시는 사업이거든요. 참고로 안내 드리려고. 저희 이제 회사 문 닫으실 때 보면은 뭐 그냥 닫으실 수도 있겠지만 회생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회생하실 때 해보실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돈 많이 들거든요. 그때 이제 막 컨설팅, 이제 변호사, 법무사 찾아가가지고 서류도 작성하는 거 해야 되고 그거 몇백만 원씩 듭니다. 그런 거 하실 때 저희 회생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비용을 드려요. 좋지 않은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컨설팅 해드리고. 네, 여기까지 제가 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정책 자금은 창업 자금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매월 받는데 매월 똑같은 자금만 다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자금은 마감되는 사업들이 있으면은 더 이상 못 받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5월 달까지 접수를 받았고 이제 6월 달을 받을 차례인데, 6월 달에 창업 자금 정도는 접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수출 바우처, 혁신 바우처는 6월 중에 공고 예정이니까 아까 설명드리시고 좀 해당이 되겠다 싶으시면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천안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찬민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15분 동안 저희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체 사업을 이렇게 안내하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이 2월 초잖아요. 보통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들의 정책 사업들이 다 연초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다 접수가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상시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사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이제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있는 이런 사업들 위주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중진공 과장님께서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소상공인은 기준이 일단 사업자가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저희가 이제 상시근로자라고 하면은 건강보험 가입 직원 기준으로 합니다. 그냥 일반 일용직 알바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건강보험 가입 직원이 5인 미만이어야 되고,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제조업이라든가 건설, 운수 이런 업종들은 이제 10인 미만, 10인까지는 이제 소상공인이라 9인까지죠. 9인까지는 소상공인이라고 이제 기준에 포함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봅니다. 매출액 기준이 있는데, 흔히 이제 저희 음식점이라든가 숙박,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 이제 학원 같은 데들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이제 10억 원 이하여야 되고, 서비스 업종에 여기를 지금 보니까 관광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오신 것 같은데, 관광 업종 같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30억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하일 때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지원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준을 충족이 돼야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이 기준으로 이제 초과하거나 소기업, 중기업, 아까 전에 이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시는 그런 큰 규모가 있는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중진공에서 이제 지원 사업들을 한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의 주요 시책은 크게 6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중 창업에 관련된 지원 사업, 그리고 성장에 관련된 지원 사업, 그다음 재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폐업 단계라든가 재창업, 아니면 전직하시려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 그리고 소공인 제조업들은 별도로 좀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 이제 사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이렇게 총 6개로 크게 분리가 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이 대출입니다. 저희 대출 한도는 업체당, 사업체당 5억 원까지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금리는 지금 2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4%대, 상품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4%대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은행 신용도 좋으신 분들은 은행권, 금융권 좀 낮은 금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거랑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 기간이 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5년인데 2년 동안은 이제 이자만 내시고 3년 동안 이제 원리금 같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거치 기간 3년 동안 이자만 내시고
그 5년간 이제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금은 크게 이제 직접 대출과 이제 대리 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직접 대출은 저희가 직접 신청, 센터에서,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지원 여부를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직접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한도를 정해서 이제 대출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대리 대출은 그 앞단 신청 접수와 지원 대상 확인 단계는 저희가 하지만 심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신용보증재단 각 지자체별 이제 여기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죠.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 같은 경우는 두 개 지점이 있습니다. 동남 지점이랑 서북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심사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으시면 그 보증서 금액만큼 선생님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주거래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그 보증서를 담보로 이제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 그 대리대출 중에 신용담보부 대출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 보증서 담보가 아니라 은행이 이제 직접 그 선생님들의 그 신용도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등의 담보를 인정해 줬을 때 이제 가능한 방식인데요. 거의 이거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고요.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여기 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그쪽에서 이제 신청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소상공인 뭐 창업 관련된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이랑 신사업 창업 상황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아직은 정책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999년도부터 이제 소상공인 지원 센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개 기관이 통합이 되고 이 세 개 기관이 그동안 이제 갖고 있던 모든 정보나 데이터들을 외부에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서비스가 되면 그 뭐 창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뭐 정보 이런 걸 얻으실 때 이 플랫폼을 통해 이용을 하시면 내가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유동인구라던가 뭐 동종업종의 추세라던가 그 평균 매출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장 지원 사업들은 지금 뭐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이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지금 접수 신청이 마감된 사업들이라 일단 뭐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소상공인 경영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그 지식배움터라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경영에 필요한 뭐 좀 관련된 그런 그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이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컨설팅 지원 사업은 뭐냐? 그 경영상에 좀 그 에러가 있다거나 좀 그 본인이 경영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전문가가 이제 현장에 사업장에 나가서 그 신청하신 분야에 그 컨설팅을 진행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 한 4회, 총 4회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한 번 이용을 하실 때 3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용하실 때 자부담은 한 3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중에
지금 신청 가능한 사업이 여기 오토 진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지정한 오토 플랫폼, 예를 들어 11번가라든가 뭐 이런 그 플랫폼에 만약에 좀 입점해서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저희가 그 마케팅 비용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재기 지원 사업은 그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폐업을 하실 때 그 컨설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점포 철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취업 만약에 이제 재창업을 안 하고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장려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혹시 뭐 종업원이 있으시고 종업원이 이제 고용보험에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작년까지는 저희가 1인 자영업자만 이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줬거든요. 지금은 뭐 1인 자영업자 이외의 사업자들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그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그 납입보험료 보험료의 그 50에서 80%까지 별도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은 이거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여기 제조업종은 좀 없을 걸로 생각이 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전통시장 그 상점가 지원 사업이라 그것도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간단하게 저희 공단의 이제 사업 설명을 마쳤고요. 아마 이 시간 이후로 저쪽 옆방에서 또 다 1:1 상담 뭐 이런 걸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필요한 질문, 질의사항이나 뭐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그 시간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충남 관광 사업자를 위한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설명을 드릴 보증기획부의 김수현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는 우선 저희 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용보증 사업과 경영지도 사업을 소개해 드린 후에 더 알아보기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 분들과 중소기업 분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는 금융 부분과 비금융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융 부분으로는 신용보증 사업과 사고 구상권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금융 부분으로는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과 같이 사업자분들의 경영 역량을 좀 강화시켜 드릴 수 있는 경영지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재단의 지원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 부분으로는 저희가 23년 총 1조 9,679억 원의 보증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거를 수치로 보면 84,121건의 보증서를 발급해 드린 수치입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충청남도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드렸는데 총 5천억 원에 대한 지원을 해드렸고 이는 시중은행 신용대출 대비하여 415억 원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지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218명의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나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드렸고 1:1 컨설턴트는 1098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188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공하신 멘토분들을 초빙해서 멘토링을 진행하였는데 이분들의 2년차 생존율이 일반 기업이 55.7%인데 반해 이렇게 멘토링을 받으신 분들은 90.3%로 이제 2년차 생존율이 33.6%포인트나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4년도에도 저희 재단은 이제 사업자분들의 원활히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또 경영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저희 재단은 9개 지점과 6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모두에서 좀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점으로는 천안 서북지점과 천안 동남지점이 있고 또 아산과 공주 논산 그리고 당진, 서산, 냅보, 보령에 지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6개 출장소는 부여, 계룡, 금산, 태안, 그리고 청양과 서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은 총 3천억 원 규모이고 충청남도에 소재하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5천만 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거치 기간 2년 포함해서 최대 7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제 CD 플러스 1.7% 이내라는 금리 상한이 있고 2년 동안은 2.5%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담하시는 실제 금리는 2.81%였습니다. 앞서 안내받으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 7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5년 동안 대출 기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금도 마찬가지로 정책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자금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관광사업자 분들을 위한 협약 보증 상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분들이 대상자이시고 대출 금액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진행이 되는데 매출액이라던가 신용 평점에 따라서 좀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상품으로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긴 거치 기간을 가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증료율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받는 1.2%의 절반이 되지 않는 0.5%만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금리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2.2%대로 사용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 가장 최근에 해당 상품을 받으신 분의 실제 금리는 2.06%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희 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이제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 자체 플랫폼인 보증 드림 어플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혹시 이게 궁금하시다면 위에 있는 QR 찍어보시면 바로 보증 드림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은행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가능 은행으로는 국민, 우리 하나신한,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K뱅크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직접 직원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재단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희와 원스톱 서비스 협약이 체결된 그런 은행을 방문하셔서 서류 접수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보증서 신청을 하시고 나면 저희 재단 직원이 기업체를 분석 평가해서 지원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가 신용보증 약정서를 작성한 후에 보증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었다면 이제 은행에 방문하셔서 보증서 기반으로 은행의 대출 절차를 거쳐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신용보증 사업 외에도 경영지도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예비 창업자의 준비된 창업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온 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창업 아카데미와 노무나 세무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 그리고 SNS 브랜딩을 위한 스마트폰 촬영이나 보정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SNS 마케팅 실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QR이 안 보이는데 찍으시면 교육 신청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 외에도 컨설팅과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전문 지식과 역량을 보유한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의 현장 방문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1대1로 집중 지도해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마케팅, 노무, 세무,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창업에 성공하신 멘토분들이 이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밀도 높은 노하우를 전수해서 이제 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멘토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외식업, 제과점업 등에서 좀 성공을 이루신 멘토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지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의 상품이나 저희 재단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찾아가는 정책 지원과 신속 보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민 정책 소통이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서 저희 재단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고, 시장이나 상가 등에 직접 방문해서 또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가능한 상품이 뭔지 그런 홍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서를 좀 빨리 신속하게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 24시간 이제 상담도 하시고 신청도 하실 수 있도록 AI 콜센터와 이제 보증 드림 운영으로 좀 24시간 활용 가능하실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충남 관광 사업자분들의 행복한 미래에 저희 충남 신영보증재단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소상공지원팀장 윤은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 정확하게 혹시 인지하고 계시겠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제2조에 보면 종업원과 매출액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이라고 해갖고 본인께서 이제 제조업으로 등록하신 분 중에 나는 소상공인이 아니지 않나?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도 10인 미만, 즉 종업원이 9명까지면 소상공인, 즉 소공인으로 인정이 되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든가 정책자금 관련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신청할 때, 하실 때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들은 내가 만약에 국비에서 제조업으로 받으셨다 손 치더라도 도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보조사업을 중복으로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 확인서나 중소기업 확인서 떼보셨죠? 종합시스템에서 이거 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쪽에서 만약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도에서 그거까지 신청을 받으실 수가 있고, 본인께서 제조업이신데 만약에 그 소기업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이 내가 음식업을 하는데 연매출액이 한 5억, 6억 됩니다. 나는 안 되겠지요 하는 분들이 또 좀 계시고, 나는 그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한 40억인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못 받지 않나 라는 분들이 계신데, 제조업은 연매출이 업체에 따라서는 120억까지도 소상공인, 소공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 한번 인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모든 자료는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저희 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관련된 문의사항이 한 곳으로 통일되어서 저희가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거기가 충남 보부상 콜센터예요. 보통 아마 공공기관에 전화하면 이 사업이 뭘까요? 라고 하면 여기저기 아마 담당자 이렇게 전화 많이 돌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콜센터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직접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드려요. 지금 설명해드리는 것도 보부상 콜센터로 424-4000번 외우기도 쉬우세요. 424-4000번 전화하시면 다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도비와 국비 사업 안내해 드릴 건데, 아쉽게도 모집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만큼 이 5월, 6월이라는 이 시점 자체가 신규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기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고, 그리고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으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24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젊으신 앉아 계신 젊으시고 스마트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인터넷 마케팅 같은 거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일부 이제 소상공인 분들 중에는 그 네이버나 이런 포털이나 아니면 디지털 마케팅 SNS나 이런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연간 150업체 내외에서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난 잘 모르겠다, 나는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업체들에게는 마케팅 비용 100만 원과 함께 1:1 찾아가서 교육해드리고 계정을 개설해드려요. 근데 나는 선수다, 난 프로야, 난 마케팅 잘 해봤어, 근데 내가 내 맘대로 쓰고 싶어 하는 업체분들께는 마케팅 비용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출 단계 사업만 조금 남아있고, 다음 주에 아마 추가 모집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같은 경우에는 그 소진공의 100년 가게, 중기부의 100년 가게 사업 아시죠? 전대부터 해가지고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가업 승계 하신 분들, 충남에서는 중기부의 그 100년 가게와 유사하게 충남 이어가라고 하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그 가업 승계 하시는 업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마케팅 비용은 8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갚지 않아도 되고요. 마케팅이나 아니면 환경 개선, 리모델링 필요하시잖아요. 리모델링 하시는데 쓰시라고 8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모집이 끝나서 다음 주에 선정평가가 들어가는데요. 내년에도 요 기간 정도에는 그 모집이 끝날 거니까 4월 정도에는 그 준비하셨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희망제기 사업은 앞선 사업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저희 그 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보면 2월 달부터 해갖고 순차적으로 사업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혹시 내가 신청을 못했더라도 그 다음 달에 또 다른 사업이 있고, 여기서 떨어졌더라도 그 다음 달까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5월 달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희망제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 가장 크게 소상공인들이 희망하는 그 지원 분야 그 수요가 환경 개선이 가장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환경 개선하면 이런데 뭐 인테리어 하시고 조명 달고 간판 하시고 밖에 어닝 설치하시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필요로 하시죠. 또는 보통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방수 처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이용하실 수가 있고, 마케팅 비용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저희가 혹시라도 전문가분들의 옆에서 그 멘토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전문가 멘토를 붙여드려요. 그래서 3회까지 전문가가 들어가는데, 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각 업종이 다 다르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제조업 하신 분들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여기에 해당하시는 전문가를 매칭을 해드려요. 근데 나는 필요가 없다, 그냥 일반 경영 멘토를 받고 싶다 하면 경영 멘토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도비였어요. 도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조금 진행하실 때 조금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비 사업인데요. 보통 요즘에 국비는 이나라 도움이라는 회계 시스템 쓰죠. 이것도 이나라 도움이라는 회계 시스템을 쓰는 사업이고, 여기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앞서서 아마 신보나 이런 데에서 설명드린 거는 금융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뭐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이자를 보전해 주거나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요거는 2,200만 원까지 받으시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마찬가지로 환경 개선, 마케팅 비용 지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저희가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중기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충남에서는 연간 100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시면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서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사업화 자금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한 3월경에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낼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 중에 재창업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하다가 이제 대표님들께서 영업을 하시다가 영위를 하시다가 만약에 업종을 변경할 일이 생기셨거나 폐업을 했다가 다시 하실 분들을 재창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분들 거는 지금 15업체를 다음 주부터 해서 모집에 들어갑니다. 15업체 정도. 만약에 유망혁신 업종이라고 하면 2,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20일까지 저희가 지원을 신청을 받는데 이 해당 페이지는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콜센터 전화하시면 다 안내해드려요. 요거는 각 지역별로 전국에서 다 이제 추가적으로 모집도 할 거고 경영계에서는 이미 다 모집이 끝나서 선정평가 중일 겁니다. 100업체 정도 되니까 아마도 신청을 하시면 상당한 높은 확률로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매출액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저신용자이거나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니면 혹시 해당 지역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매출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안내해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시기별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월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사업이 모집 공고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진흥원에는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자금 지원이에요. 들어보셨죠?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자금. 혁신형 자금이나 운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간접 대출인 거 알고 계시죠? 요거는 이자를 보전해 드리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면 이게 되는데 이게 신청 시기가 이제 분기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시스템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요거 준비하셨다가 신청을 하시는데 거의 보니까 한 3초 컷이던데요. 자금이 뭐 10억짜리가 있고 뭐 2억짜리가 있고 이런데 각각에 보시면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소상공인 자금, 기술혁신형 자금, 그냥 중장년 제도약 창업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율이 각각 공지가 날 때마다 이율이 달라요. 보전해주는 이율이. 이렇게 자금마다 좀 다릅니다. 요것도 사기사기 4,000번이나 아니면 변동금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요거는 아산에 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혹시 해외에 진출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예. 진흥원에서는요, 뭘 하고 있냐면 충청남도에서 설치한 해외 통상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올해는 미국, 중국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할 예정인데 통상 사무소에서 뭘 해드리냐면 현지에 있는 바이어들을 물색을 해드려요. 국내에서 내수 시장으로 해가지고 경쟁하기 힘드실 거예요. 물론 이제 관광산업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이제 스토어 기반으로 운영하시는 분 외에 제조업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업체분들 중에는 내수 시장이 너무 빡빡해서 해외에서 먼저 성공을 하시고 역으로 들어오시는 중소기업들이 꽤 계세요. 특히 요즘에 핫한 김밥 같은 경우에도 저쪽 밑에 지방에서 중소기업이 여기 서울에서 전시박람회 참여하시고 바이어를 만나서 미국 가서 성공하셔서 다시 역수입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고 충남의 경우에는 러시아에 김 수출하는 업체가 충남 여기 국내의 김이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러시아로 그냥 먼저 갔다가 거기서 러시아 시장 접수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소기업이라서, 근데 대표님께서 중소기업이라서 국내 시장을 먼저 학습을 하고 나가시는 전략도 물론 주요합니다만 저희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통상 사무소가 있으니 해외 현지 바이어들하고의 다양한 상담 기회를 마련을 해드릴 테니 그거를 이용을 하셔서 그런 다음에 내수 시장도 한번 공략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충남 일자리 경제진흥원이라고 쳐도 되고 충남 경제진흥원이라고 쳐도 되고 홈페이지에 보면 항상 지원 사업에 그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보통 요즘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밑에 보이시는 통합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복 지원을 필터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기 진흥원이나 아니면 진흥원 통합지원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소상공인 중에 일부 정보화 소외계층이나 노령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문 접수를 받는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이트를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흥원, 제가 아까 자금 말씀드렸잖아요. 진흥원 자금 시스템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열리면 이쪽에서 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충남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B2C 하는 제품을 생산을 한다거나 하시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사랑이라는 쇼핑몰인데 보통 보면 저희가 쇼핑몰이라고 하면 여기 없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도내에서 생산하시는 공산품이나 농산물 뭐 이런 거 수산물 전부 다 판매를 대행해 드리는 시스템이고 충청남도로부터 진흥원이 위탁을 받아서 진흥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입점하는 거 무료이고요. 판촉비가 여기로 지원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들어왔는데 10,000원짜리를 판매하는데 여기에 판촉비가 붙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보조금으로 판촉비가 붙어서 연간 한 500에서 뭐 700만 원 사이에 판촉비가 보조되기도 합니다. 충남 농사랑이고요. 혹시라도 쌀 사드실 때 쌀 사는 날 10kg에 한 23,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외에 저희가 국비 아까 설명드렸죠? 희망 리턴 패키지 잊지 마시고요. 그 밑에 보면 앞서서 설명해드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면 이 이외에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 사업이 더 많이 있어요. 국가 단위로. 이거 잊지 마시라고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